지원 해군기지 브랜뉴가 풀보디와 장고에게 너덜너덜해진 해군 군함들을 보여줍니다. 이 군함들은 가프와 쿠잔이 샌드백으로 썼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치노스 상황. 가프가 산후한 울프를 바닷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바스코 샷이 벌컥벌컥 열매의 능력으로 가프에게 불을 뿜는데 이전에 때려잡은 해적들을 방패로 써서 막습니다. 소드의 일부 멤버들은 섬에 붙잡힌 시민들을 데리고 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은 4명이서 검은 수염 해적단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가프는 이제 전부 자기가 맡으려 하고 코비 보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코비가 해적에게 붙잡힌 여자를 발견하고 구출하는데 이것은 함정. 그 여자 또한 해적섬의 해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류가 투명화 상태로 코비를 죽이려 합니다. 가프가 막아서다 시류의 칼에 배를 관통해버립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가프. 직후 시류를 땅에 박고 제압시킵니다. 코비는 가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프는 처음부터 시류의 목적이 코비를 채가는 것 하나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해적들은 가프의 목에 30억의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 이는 해군 대장들과 동일한 현상금. 쿠잔이 다시 나타나고 아이스 글러브로 가프를 공격하려 합니다. 과거 회상 젊은 쿠잔이 가프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었으나 가프는 해군 교관에게 가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쿠잔은 가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가프를 따라하며 군함을 계속해서 때립니다. 날이 갈수록 쿠잔의 주먹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가프의 타격 소리와 맞먹게 됩니다. 둘은 어느새 친해졌고 가프는 가족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가프, 내 아들이 혁명군이 되었다. 젠장, 근데 손자는 해적이 되겠다네. 그렇게 둘까 보다. 쿠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시 현 시점 가프와 쿠잔의 패기 주먹이 서로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거대한 폭발과 패기의 번개가 나타나며 둘 다 멀리 날아갑니다. 이 상황에 아발로 피사로가 섬섬 열매의 능력으로 바다에 있는 가프의 군함을 부수려 합니다. 쿠잔의 주먹을 맞고 쓰러져 있는 가프. 치명적이었는지 상처와 함께 피를 흘립니다. 쿠잔의 상태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운 채 코비에게 무언가 말을 전하는 가프. 두려워 말거라 코비. 정의는 승리한다. 새로운 과자가 나왔다며 가프를 찾고 있었던 생고쿠. 생고쿠와 추루는 가프가 며칠 전에 코비를 구하러 가겠다며 하치노스에 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추루의 손녀 쿠자쿠 또한 가프와 함께 하치노스에 왔었고 쿠자쿠는 가프의 명령에 따라 붙잡힌 시민들을 데리고 바다 앞에 군함에 있는 상황입니다. 쿠자쿠가 현재의 상황을 정부에 보고할 것이고 가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재 일이 없는 생고쿠와 추루가 동시에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고쿠와 추루는 가프와 친한 동기이고 추루는 손녀까지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과자가 나왔다며 과자를 가장 좋아하는 가프를 찾는 생고쿠의 모습은 마치 가프의 죽음 복선처럼 나왔지만 흰 수염과 동급으로 강한 가프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본부에서 하치노스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상당한 거리지만 그동안 가프가 버텨줄 것이라 보이고 생고쿠는 사람 열매 모델 데블의 전설급 해적. 추루는 워시워시의 열매를 먹은 대참모이자 해군 중장. 워시워시 열매는 상대가 빨랫감처럼 변하고 악당의 마음이 맑아지고 악한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해적들의 카운터인 열매입니다. 이 능력은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치명적인 능력이어서 생고쿠와 추루가 하치노스에 도착하면 전세가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프를 구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 가프는 죽기 직전에 중상 상태를 입은 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스코샷, 시류를 제압하고 쿠잔까지 상대하고 있는 가프. 코비가 빠르게 바다 앞 군함으로 도망쳤다면 가프 혼자서도 상대할 만했겠지만 오히려 코비가 가프의 발을 묶고 있는 상태여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잔이 검은 수염과 접촉한 것은 쿠잔이 사카즈키와 대열투를 벌인 1년 후의 시점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과 쿠잔은 신세계 어느 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티치의 동료들이 먼저 쿠잔에게 시비를 걸어 쿠잔이 티치의 동료들을 전부 얼려버렸습니다. 이에 쿠잔은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냐 묻고 나는 상심한 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라면서 서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싸울 생각이 없었던 티치는 쿠잔을 아이스캔디라 지칭하며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로 합니다. 아카이누 그 자식은 뭐라 했냐고 묻는 선원들. 아카이누가 동기끼리 서로 죽이게 되다니 가슴속 뜨거운 게 흘러넘칠 것 같군이라 했고 쿠잔은 그야 넌 마그마잖아 라고 말했다고 답합니다. 이 혈투로 인해 쿠잔은 다리 한쪽을 잃었고 얼음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없으나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남자, 불에 상처인 남자에 대해 묻는 카타리나 대본. 세계에는 소중한 4개의 붉은 포네그리프가 있고 그중 2개는 카이도와 빅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치는 나머지 2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그중 1개를 불에 상처가 있는 남자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피트는 그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며 능력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소속이었던 시류는 그 남자가 정부 쪽 인간이라 추측하고 실제로 세계 정부는 비밀이 많다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자는 포네그리프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고 오하라에서 붉은 돌은 없었고 기억하는 건 정부의 거역한 친구와 슬퍼 보이는 소녀의 눈뿐이라고 답합니다. 그 와중에 라피트는 티치에게 쿠잔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 될 것이라며 속삭이는데 쿠잔이 다 듣고 있었고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냐며 화를 냅니다. 당황하는 티치는 미안하다며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후 쿠잔에게 내 배에 타지 않겠냐며 동료 제안을 합니다. 쿠잔은 무직이고 갈 곳도 없고 티치가 말하는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쿠잔은 당연히 티치를 신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지만 티치는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우리는 사이 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만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며 쿠잔을 설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잔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묻는 티치.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 선 선장으로 합류하게 된 쿠잔. 쿠잔이 하고 싶은 일은 스승이자 은인인 가프까지 죽이려 들 만큼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쿠잔의 지난 행적을 보면 세계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로 밝혀졌고 이 일은 꼭 해군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군에 나와서도 할 수 있고 검은 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원피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어 원피스를 쫓는 해적들을 통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흑심을 품은 해적이 원피스를 찾아내 세계의 미래를 파괴시킨다면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 쿠자는 아카이노와 경쟁의 해군 원수의 자리에 서려 했으나 패배하고 원수 자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원수가 됐다면 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쉬웠으나 현재의 해군은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소속에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직접 찾아내고 원피스를 통제. 티치의 목표는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치노스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세계 정부에 소속시키는 것. 이것이 티치의 꿈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코비를 납치했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티치의 이야기를 듣고 티치가 만약 원피스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녀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